질염, 여성의 70%가 평생 한 번 이상 걸린다. 이 진짜입니까? 85%까지도 문헌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건 거의 다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질염은 세균성, 곰팡이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또 있어요? 바이러스성? 위축성, 좀 특이한 거긴 한데 낙설성, 염증성 질염이라고 또 특이한 그런 종류의 질염이 있긴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곰팡이성 질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왜 생깁니까? 제가 일단 의료요정 써니님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폐렴, 방광염, 신우신염 이렇게 장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염증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폐렴, 방광염이랑 질염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한테 안 물어봐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데. 일단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거는 원래 균이 없어야 되는 장기에 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질은 평소에도 우리가 정상 상태에도 균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이게 점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점막 세포에 균들이 따닥따닥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질은 상당히 단순해요. 90% 이상이 젖상균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나라의 90% 이상이 불교인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타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갑자기 득세하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종류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균형이 깨진다는 게 그럼 젖산균이 90%인데 그게 한 80이나 70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나머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건 뭐예요? 무슨 균?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가드넬라라든지 그렇게 질염을 잘 일으키는 균들이 있고요. 곰팡이성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질 안에. 하지만 곰팡이도 원래 질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소수 종족처럼 존재하는데 그것이 따뜻하고 습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갑자기 번식하게 돼서 질 안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가렵고 분비물도 많이 나는 곰팡이성 질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혹시 좀 더 곰팡이성 질염이 늘어나나요? 그렇죠. 의료요정 한 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좀이 여름철에 심한 거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네. 덥고 습하고 또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데서 수영복 오래 입고 있으면은 통풍도 잘 안 되고 습하고 따뜻하고. 이 곰팡이성 질염이 생겼을 때 증상이 어떻게 돼요? 일단 엄청 가려워요. 네, 정말 가려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려워요. 너무 가려워서 아래쪽을 계속 긁다 보면은 2차성 세균 감염까지 생겨요, 피부에. 많이 긁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톱으로 계속 긁으니까 상처가 나면서 또 이렇게 또 감염이 돼서 정말 그러니까 정말 가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비지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얗고 뭔가 이렇게 덩어리 몽글몽글한 리코타 치즈나 두부를 깬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리코타 치즈. 저 리코타 치즈 좋아합니다. 세균성은 좀 달라요, 증상이? 세균성은 아파요. 질 있는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통증. 그리고 질 분비물에서도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생선, 저희가 보통 생선 비린내, 생선 썩은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치료는 곰팡이 약들 대표적인 게 클로트리마졸 같은 그런 항진균제들을 써야지 좀 낫죠. 클로트리마졸이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르는 걸로 씁니까? 먹는 걸로 씁니까? 일단은 질정 같은 거를 저희가 쓰고요. 왜냐하면 질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질정 같은 거를 넣으면 그 안에서 녹아서 이렇게 약효를 발휘하게 되고요. 근데 그 바깥쪽 피부, 회음부 쪽 피부 점막의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질정을 이렇게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크림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면봉으로 크림 이렇게 짜갖고 바르시면 돼요. 아까 클로트리마졸? 되게 말 어려운데 처방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약입니까? 저는 병원에서 처방 내기도 하고요.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이요? 상품명이 뭐예요? 카네스텐 많이들 아시죠? 카네스텐. 카네스텐은 다 알지. 무좀 치료제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질염 치료제로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무좀에도 쓰이고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요. 교수님들도 처방 내면 그냥 카네스텐 처방 내고. 그래서 저는 질염 치료제로 먼저 알았습니다. 네. 세균성 질염은 그러면 항생제는 뭐 어떤 종류를 씁니까?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그런 항염기성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고요. 아니면 뭐 클린다마이신이나 어쨌든 쓸 수 있는 약 항생제 범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주로 그런 항염기균에 작용하는. 근데 이 가려움을 해소할 때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를 좀 바를 수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외음부가 좀 가려울 때 집에 남아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거 이렇게 좀 바르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균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바르는 거는 이렇게 그 생태계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만큼의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잘 자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반짝 조금 가려운 게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오히려 곰팡이들이 더 잘 번식할 수 있고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함부로 바르서는 안 되네요. 스테로이드 가렵다고 스테로이드 바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성 질염은 성 접촉하고는 관련이 있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연관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곰팡이성 질염이 더 잘 생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만일 그 파트너분이 뭐 그런 아랫도리 쪽으로 좀 가려운 증상도 있고 진균성 귀두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완선이라든지 그쪽으로도 그런 곰팡이성 피부병들이 오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균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